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이 동맹 7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된 화력경멸 훈련을 주관하고 가짜 평화가 아닌 강한 군대가 평화를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번 훈련에 반발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상에서는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다연장 로켓 천무가 출격해 불을 뿜고 F-35A 스텔스 전투기, F-15K 전투기, 아파치 헬기가 하늘을 누빕니다. 경기도 승진 훈련장에서 15일 실시된 연합합동 화력 경멸 훈련에는 미국과 한국의 최신 전력이 가상의 적 도발에 대응해 거침없는 화력을 쏟아냈습니다. 이번 훈련은 미국과 한국의 육해공 합동 전력이 적의 도발에 대응한 응징 경멸 능력을 과시하는 일종의 화력 시범으로 미한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됐습니다. 올해 화력 경멸 훈련은 지난달 25일부터 모두 5차례 진행됐으며 훈련을 주관한 윤석열 대통령은 확고한 안보 태세와 실전적 훈련으로 나라를 굳건히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의 선의에 의존하는 가짜 평화가 아닌 우리의 힘으로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적이 감히 넘볼 수 있는 강군만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현장 방명록에는 강한 국군이 지키는 평화라고 적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장병 2,500명이 참가한 이날 훈련은 국민 참관단을 비롯해 2,000여 명이 지켜봤습니다. 국방장관을 역임했었던 김관진 한국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은 압도적인 모습에 아주 잘된 훈련으로 적은 공포를, 장병은 자신감을 느꼈을 것이고 국민은 신뢰를 가졌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한반도 시각 15일 저녁 7시 반쯤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2발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63일 만입니다. 앞서 북한 국방성의 대변인은 탄도미사일 발사 직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의 화력 경멸 훈련은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반응은 불가피하다고 위협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조태용 한국 국가안보실장,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미한일 안보실장 회의를 열고 3국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3국 안보실장이 15일 일본 도쿄에서 만나 북한 문제, 지역 안보 정세, 미한일 협력 방안을 주제로 협의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3국 간 공조를 한층 더 공고하게 만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3국 안보실장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핵심 기술과 에너지 안보, 경제 강압 대응 등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3국 간의 실질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미국이 제안한 미한일 정상회의 개최 준비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설리번 보좌관은 일본과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재차 강조했으며 국가안보보좌관들은 영내 이익을 위해 3국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최근의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과 조태용 실장이 별도로 미한 안보실장 회담을 갖고 미한 관계, 북핵 문제, 지역 및 글로벌 공조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하면서 현재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미한 간 대북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낸 것과 관련해
러시아와 협력하는 모든 나라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낸 데 대한 논평 요청에 일반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면서 러시아의 보조를 맞추는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항상 우려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러시아 국경일인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에서 당신과 굳게 손잡고 양국의 전략적 협조를 더욱 긴밀히 해나갈 용의를 확언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지난해 말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는 민간업체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제공했고 추가 공급 가능성도 있다고 발표했으며 지난 3월 러시아가 식량 원조를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추가로 무기를 획득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는 새로운 정보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정부가 국가 안보 전략을 통해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기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고 북한인 지역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14일 첫 국가 안보 전략을 발표하면서 러시아를 유럽과 대서양 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최대 위협으로 지목하고 러시아가 유럽을 겨냥해 반복적으로 핵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전력을 확대하고 지역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으며 중국은 인권을 무시하고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경제적인 영향력을 이용하고 있는 파트너이자 경쟁자라고 규정했습니다. 아나레나 베어복 독일 외무장관은 첫 국가안보 전략에 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사이버 공격, 허위 정보 캠페인 등의 위협에 대한 취약성을 인지하고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날개 길이가 35m에 달하는 북한의 새로운 대형 무인기 드론이 위성 사진을 통해 포착됐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민간 위성업체 플라넷랩스가 13일 북한 평안북도의 방현 공군기지를 촬영한 위성 사진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군용 무인기를 식별했으며 해당 드론의 날개폭이 약 35m 정도로 파악됐다고 1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기체는 지난 3일 같은 비행장에서 포착됐던 20m짜리보다 2배 가까이 긴 것으로 해외에서 제작된 다른 드론과 날개 형태가 유사하다며 전문가들은 사진 촬영 당시 무인기와 활주로 주변에 차량들이 오갔으며 드론 시험 비행에 필요한 안테나 등 특수 장비가 탑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